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주변의 아주 중요한 무기 체계를 여러분들께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한 군함을 두 척 만들기로 했는데 21세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함 중에 가장 큰 군함 두 척을 만듭니다. 바로 이건데요. 한국 해군 비상이다. 독도 앞바다에 뜰 현대판 야마토다. 라는 건데요. 일본의 이지스 어쇼함. 야마토 아시죠? 2차 대전 때 거함, 거포 시절에 일본 제국 해군이 야마토, 무사시 7만 톤짜리 전함을 만들었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장되고 말았는데 20세기 최대의 군함을 야마토, 21세기 최대의 군함을 지금 일본이 또 짓는다라는 건데 어떤 군함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9월 첫 주에 일본을 흔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일본 전후 2차 대전 후에 최대 전투함 건조 선언입니다. 9월 2일 날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방위성은 2023 회계연도 예산 안에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두 척의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보고했다. 이 선박의 규모는 해상자위대 전투함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이즈모급 다용도함의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두 척의 엄청난 군함을 만드는데 이즈모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이즈모가 27,000톤이죠. 대외적으로는 저는 한 4만 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27,000톤. 그거보다 더 크다. 얼마나 큰 전투함. 이즈모는 항공모함이니까 그냥 수송함이나 마찬가지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수송함. 그런데 이건 전투함, 구축함. 그걸 지금 이즈모만 한 거 27,000톤. 그거보다 더 큰 걸 만든다. 두 척을. 엄청난 거죠. 자, 뜬금없는 일본의 초대형 전투함 건조선은 그 시작은 바로 엎어진 이지스 어쇼 사업입니다. 이지스 어쇼. 이지스함의 레이더, 전투체계를 지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배라는 것은 1년 365일을 다 받아나가서 작전을 못하죠. 삼직제로 돌려야 되니까 3분의 1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레이더 뜯어가지고 지상에다가 갖다 놓고 또 군함에 들어가는 수직발사관 마크 41 그걸 또 갖다 놓고 여기다가 SM-3 미사일 꽂아 놓으면 러시아가 또는 북한이 중국이 미사일 쏘면 이 365일 여기는 뭐 군함이 아니니까 계속 작전을 하면서 레이더 켜놓고 있다가 쏘면 바로 요격. 이게 이제 이지스 어쇼. 이지스 함의 이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체계 그리고 SM-3 미사일을 지상에다가 갖다 놓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때문에 폴란드에 하나, 루마니아에 하나 이지스 어쇼를 갖다 놨죠. 그걸 이제 일본도 우리도 이지스 어쇼 2개 한다 해가지고 일본 혼슈 북쪽에 있는 아키타 쪽에 하나 기지를 만들고 일본 남쪽에는 야마구치 현에다가 또 기지 한 개 만들어서 이 일본 전토를 방어하겠다. 여기에 이제 SM-3가 들어가니까 이 SM-3 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 사정 고도는 1,500km. 이러니까 이거 혼슈 북쪽 하나, 남쪽 하나 딱 얹어 놓으면 완전히 그냥 일본 전토를 다 방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야, 추락하면 책임지냐? 이제 이게 일단 부스터가 떨어지거든요. 2,500km 날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부스터 로켓이 있겠죠. 이게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물어줄 거냐?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우리 집 지붕에 안 떨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좌파 단체가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해안에 바짝 붙여가지고 바다 쪽으로 어차피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날아올 거니까 바다 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쏘면 집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또 어선 떠 있는데 그 어선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2020년 8월에 공식적으로 엎어졌어요. 그럼 이제 안 하냐? 안 할 수가 없는 일본만의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레이더를 덜컥 먼저 사놓은 겁니다. 자, 사업 확정되기도 전에 레이더부터 계약한 방위성인데요. 위약금이 아까워서 사업을 부활시켰습니다. 자,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님이 고노다로 방위상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너 이지스 어쇼 사업 그거 제대로 접은 거 맞아? 미국에서 뭐 날아왔는데 발신자는 로키드 마틴이고 뭐 위약금 뭐 어쩌고 써있던데 그건 뭐야? 그거 전임자가 후지츠랑 짝짝꿍 해서 맞춰놓은 건데요. 그 레이더 우리만 쓰는 거라서 계약 취소하면 개발비랑 위약금 전부 토해내야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후지츠. 이 후지츠는 로키드 마틴의 질화갈륨 소자의 이 레더
그 소자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록히드 마틴하고 잘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지스 레이더 전투체계 이걸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차세대 알레이버급 군함을 이제 이지스함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두 회사를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레이시온은 AMDR 스파이6라는 걸 만들었고 이 록히드 마틴은 다른 버전을 만들기로 했는데 납기를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니까 이제 AMDR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후지츠는 록히드 마틴에게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뭔가 팔리는 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파이7 저 록히드 마틴 거 저거 하면 돼 해가지고 전임 국방 방위대신하고 협의해서 그 록히드 마틴 즉 미국 이지스함 사업에서 레이시온에게 진 그 모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야 무슨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냐 부지 선정되고 나서 계약해도 안 늦잖아. 그게 얼마짜리 계약인데 물어보니까 저 계약할 때 두 세트에 21억 5천만 달러 했으니까 3조 원 정도 토해내야 하문이다. 이미 제작 들어가서 낙장 불입이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낙장 불입 이미 그냥 화토표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꿀 수 이거 아닌데 나 똥 내려고 했는데 비가 나가버렸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럼 그냥 알았다. 땅에 못 지면 배에 얹으면 되지. 바지선이 됐든 뭐 인공섬이 됐든 일단 얹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전부 가져와봐. 예산 줄 테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이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래 돼서 사업이 부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레이더가 뭐냐. 원래는 미 본토 방공 레이더 록히드 마틴이 만든 롱 레인지 디스크리미네이션 레이더. 그래서 장거리 탐색 레이더였는데 알래스카에 이렇게 갖다 놓고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쏘면 이 북극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탐색하는 지상 이지스 오쇼 같은 뭐 그런 건데 장거리 탐색 레이더예요. 요걸 록히드 마틴이 줄여가지고 록히드 마틴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더라는 걸 만들어서 LMSSR이라는 이 줄인 이름으로 이제 AMDR 레이시온의 스파이6하고 경쟁을 했는데 빨리 못 만들어가지고 진 겁니다. 그래서 후지츠가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두 세트 주시겠습니까 해서 두 세트를 부지도 없이 어떻게 할 건지 정하지도 않고는 세상에 덜컥 이거를 사버린 겁니다. 록히드 마틴은 안 그래도 알레이버급 군함 사업에서 져가지고 침몰한 상태에서 두 세트 주문 들어오니까 좋다고 그냥 만들어버렸죠. 자, 일본이 물주가 된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데요. 스파이7은 어떤 성능의 레이더냐? 레이시온에게 졌을 때 성능이 나빠진 게 아니고 납기를 못 맞춰서 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 본토 방공용인 LRDR, 이 장거리 탐색 레이더의 축소형 S밴드 A사 레이더인데요. 스파이6, 즉 레이시온이 만들어서 지금 알레이버급, 차세대 알레이버급에 들어가는 이 이지스 레이더에 비해서 30%가 더 적은 전력 소모.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 엔진이 돌아가서 전력을 만드는데 그게 수백 명이 먹고 밝히고 뭐 하는 걸 다 감당해야 되는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 그러면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엔진이 더 작아도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시온의 스파이6 대비 탐색량은 3배. 그러니까 3배의 더 많은 물체를 탐색해낼 수 있다. 그리고 탐지 거리는 1.3배. 그러니까 30% 정도 더 긴 거리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중 또 우주 쓰레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소형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해상도와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360일 상시 가동할 수 있다. 왜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면 다 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겁니다. 모듈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켜놓고도 킨 상태에서 모듈을 교체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모듈을 교체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이거는 끌 필요가 없이 365일 항상 켜놔도 된다. 수리하느라고 잠시 끈 사이에 미사일 날아와서 못 막았어요. 이런 일이 없다 이거는. 이제 이런 엄청난 레이더라는 겁니다. 자, 육상형에서 해상형으로 전환 과정에서 거론된 수많은 대안들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연막 전술이었어요. 야, 뭐 바지선, 뭐 쌍동선 이런 데 얹어서 본토 BMD 이것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변국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주변국의 쟤들이 지금 보통 국가화 무장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혹을 피해가는 겁니다. 또 일본 내에도 그런 평화헌법 구조를 수호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의혹을 피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지선, 쌍동선 이런 데다가 하면 이게 큰 전투력 없죠. 그야말로 미사일을 막아내는 그런 이지스 어쇼의 해상판이다. 이제 이렇게만 딱 되어 있다가 그렇게 해서 진짜로 딱 하는 단계에 가서 딱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또 연막이었어요. 마야급 선체 확대 개량형으로. 마야급이라고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이죠. 길이가 169.9m.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보다 4.9m 더 길어요. 그리고 폭은 22.2m. 그리고 만재 1250톤. 이 마야급을 바탕으로 더 확대 개량해서 하겠다 하니까 이지스 군함 한 2척 더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야, 고성능 레이더 샀는데 바지선에 얻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지스함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중에 의회 승인 다 받고 딱 나온 게 이겁니다. 키로프급, 러시아의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최대의 군함이죠. 키로프급 순양함 덩치의 초대형 전투함인데요. 세 자릿수의 VLS 수직 발사관이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는 거죠. 크기 210m의 길입니다. 폭은 40m. 아니, 우리 독도함이 199m예요. 독도함보다 더 길어요. 11m나. 폭은 40m. 독도함 정도의 폭이에요. 기준 배수량 22,000톤. 만재 배수량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몰라요. 25,000에서 28,000톤 추정. 이즈모 27,000톤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추진기간은 가스터빈으로 가다가 그 가스터빈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전기 추진을 하면서 급할 때는 가스터빈 하나 더 돌리는 이런 추진 방식입니다. 승조원은 완전 자동화 해가지고 불과 110명. 우리 세종대왕이 한 270명 들어가는데 세종대왕보다 더 크면서 인원은 이렇게 적어요. 110명. 그러다 보니까 승조원들이 전부 다 1인 1실. 우리 세종대왕급에 가면 정말 좁아요. 정말 좁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한 침 호실에 이렇게 병사들이, 수병들이 지내고 하거든요. 3층으로. 침대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테트리스 들어가듯이 수납해서 들어가고 저도 그런 데서 잡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인 1실. 이지스 베이스라인 J7B를 전투 체계로 하는데 이게 지금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으로 보면 베이스라인 9이나 10 정도 되는 그런 최신 버전의 전투 체계. 수직 발사관은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최소 100개 이상. 그리고 여기에는 SM3 블락 2A 미사일이 들어가죠. 바로 탄도탄 요격하는 건데 2,500km 날아가고 1,500km 올라가는. 그리고 SM6 블락 1B 이게 이제 370km 날아가는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이죠. 그리고 이제 타입 03 자기네들의 03식 미사일을 함대공으로 만든 거예요. 워낙 정확하고 해가지고 한 150에서 200km 날아가는 그런 함대공 미사일 또 만들고 이게 이제 SM2보다 성능이 더 좋답니다. 그리고 무려 1900km 날아가는 12식 함대지 미사일 다량으로 들어가고 정말 엄청난 타격력을 가지죠. SM6, SM3, SM6 그리고 03식 150km 이상 날아가는 함대공 그리고 이거 스텔스인데 1900km 이상 날아가는 함대지 함대함 엄청난 지상 타격력까지 가지는 괴물 전투함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막아내고 극초음속 미사일 막아내고 SM6, SM3 그리고 03식으로 이 함대 방공하고 그러니까 적의 전투기, 적의 함대한 미사일 이런 거는 이 03식으로 요격하고 그리고 때리는 거 지상 타격, 대함 타격은 12식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때리고 100개 넘는 백수십 개의 수직 발사관이 들어갈 테니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일본 이지스 탑재함의 아른거리는 이 야마토의 그림자입니다. 뒤에 야마토 그림자가 살짝 있는데 7만 톤짜리. 두 척 모두 동해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제3호위대군 그러니까 마이즈루 독도 맞은편에 있는 마이즈루 여기에다가 이 두 척을 다 배치한다고 해요. 말은 맞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막아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해에 배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이즈루에 있는 제3포위대군은 작전구역이 우리 독도까지도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정말 나중에 일본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독도 관련해서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레이더 MW08 이런 쓰레기 같은 레이더 떼서 버리고, 국산 레이더 좋은 거 지금 A사 레이더 만들었으니까 그거 얹어주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유성룡함 이거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척당 4천억 원, 4,500억 원 든다고 하는데, 아니 업그레이드에 한 척당 4,500원 그걸 왜 해? 군함 한 척 만들지. 4,500억 원 곱하기 3 해서 1조 3천억 원 들여서 세 척의 이지스함을 진짜 진정한 이지스함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아까워서 안 쓰고 그냥 1조 2천억 원 들여서 한 척 더 제대로 된 거 만드느냐. 아니 한 척보다는 세 척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급 세 척 아끼지 말고 업그레이드, 충무공 이순신급 6척 아끼지 말고 이거는 진짜 시급하게 업그레이드 해줘야 여기에 뭔가 비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급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